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새로운 재활치료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전보다 비용이 3배나 비쌉니다.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보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표정에는 다소 그럴듯한 미소가 담겨 있다. 덮여 있어요. 잠시 마음이 멍해집니다. 지난달 부득이하게 긴급 구매를 하게 되어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방금 분해했습니다. 엄마, 그건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대답하자 기보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글쎄, 그들은 내 재활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랬다. 갑자기 기보의 목소리가 커지고 미친 듯 나를 쳐다보는 기보의 눈빛 후 휠체어를 밀 때 손이 떨립니다. 내가 기보를 화나게 하면 남편은 또 나를 비난할 것이다. 입이 불어 들어간다. 나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에 겁을 먹는 밤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기보를 병원으로 오가는데 매일 3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에는 오후 5시에. 그녀를 데리러 오곤 했어요. 집에서 일도 조정하고 야근도 하고 지쳐도 겸손하게 가족을 돌봤습니다. 여기 있어요. 기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가 친절하다며 칭찬하지만 집에서는 다르다. 음식 맛은 나. 이건 못 먹겠다. 청소할 때 이곳은 더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결코 기보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다. 커튼으로 분리된 재활실입니다. 오늘은 기보의 발 마사지를 도와주고 땀을 닦아주고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그 병원 직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저의 응원이었습니다. 나는 기보가 언젠가 나의 겸손함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바로 내 앞에서 기보는 낯선 사람처럼 차갑다. 남편은 내 지갑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터인데도 계속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한다. 비록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가족의 사업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요구는 늘어나기만 했다. 어머니요 괜찮아요. 큰 기대는 없어요. 내 아들은 이런 것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태어났다. 나는 거기에 없다. 기보의 불만스러운 한숨과 함께 지난 5년간의 생각이 소리와 함께 무너진다. 지난주에는 남편 앞에서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욕설을 퍼붓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족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마치다 아카네, 33세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운송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결혼해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가정부처럼 대우받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갖고 있었고 판매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기 때문에 상사와 자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의 감정 기복을 보고 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항상 그것을 참아왔습니다. 기보의 시아버지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 외롭고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혼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 함께 살자고 강력히 권유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를 밀어내고 결혼 생활은 스타가 됐다. 지난해 기보는 일상적인 산책을 하던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 이후로 반복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직도 다리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평일에는 매일 병원을 다녔다.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우리 둘 다 일하지만 기보를 재활원에 데려가는 일은 남편 노리아키가 담당한다. 나는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말을 해도 난 아직 일하고 있어요. 당신의 임무는 집에서 돕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아들 노리아키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웃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아카네 씨, 내 아내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어 부모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운송회사는 아버지가 설립하셨고 지금은 남동생이 그 회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신 후 그는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출근했습니다. 남동생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회사 대표이신 동생과 이야기를 해보니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길이 어머님을 잘 보살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남동생은 매우 친절하고 나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싱글이었고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항상 남동생이 빨리 결혼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다. 병원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선언했다. 주부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내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해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가 된다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형벌이 나쁘다는 듯이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는 갔다. 시어머니 개업하는데 왕복 2시간, 병원 대기시간 포함 3시간 걸립니다. 직장에 공백을 둘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차를 관리해야 한다. 나는 내부에서 사무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카네처럼 친절한 아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회사로 운전해서 갈 때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감사의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이다. 나는 그 사람의 표정이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 아카네 씨, TV 리모컨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나에게 차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으니 서둘러요. 시어머니가 아프신 이후로 나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책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집에서 일하느라 바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화장실과 욕실을 혼자 사용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방해하는 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 직장과 집안일,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쳤습니다. 그게 나야 상황을 보아도 남편은 전혀 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일할 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는 계속 바보처럼 행동합니다. 남편은 명절이면 늘 혼자 나가고 늘 늦게 돌아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집에서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 조력자로만 비춰진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조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활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다리가 안 좋아지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다리 부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놀라서 급히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을 때 귀에 깊게 들었다. 나는 그것을 시도했다. 엄마, 다리는 잘 지내세요? 시어머니가 침울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아직 재활이 필요해요. 저도 나이가 많아서 치료가 쉽지 않네요. 그 말이 불편하긴 했지만 침착하게 계속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2시간 동안 통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재활은 정형외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과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내 말이 틀렸다며 소리를 질렀다. 내 아내는 그냥 닥치고 내 말을 들어야 해요. 병원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옆방에 있던 남편도 동참했다. 아카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저는 사람들에게 재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요. 오른쪽, 2 사람이 저를 고발했고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비록 계획에 불과했지만 이 2가지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의료비를 요구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청구되는 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강풍이나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약을 사용한다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내 진술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엄마, 병원비 좀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모, 내가 의심스러워.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치료비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습니까? 당신은 끔찍한 아내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 노리야키와 상의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의 치료비가 오르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 물어보시나요? 예상대로 남편은 시끄러운 것 같고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랬다. 재판으로 남편에게 치료비 일부를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긴장해서 나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소리를 질렀다. 진료비도 안 내는 남편이 월급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다. 의심이 깊어질수록 나는 남동생 카즈토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자 남동생은 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회사 직원은 배달을 하던 중 엄마를 봤다고 말했다. 한 직원에 따르면 한 어머니는 재활병원 근처에서 청년과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그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두운 표정을 짓자 내 남동생은 나에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당시 어머니는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 하지만 그는 다른 날 그곳에서 어머니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엄마였고 그 남자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이 데이트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장난을 쳐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작했지만 부모님 집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족했다. 택배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절한 동생이 시간 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요. 고마워요. 카즈토 아직은 어머니나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관리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하자 형은 조금 머뭇거리는 듯 말을 이어갔다. 사실 나한테 약혼자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보고에 놀랐지만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나는 행복하다. 형은 조금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언니가 걱정할 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난 너에게 말해야 했어. 어렵다. 이런 때는 너무 행복해요. 내 여동생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오랜만에 남동생의 약혼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가업을 경영하고 회사의 사장이 되기까지 분주한 동생을 부양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된다. 너무 한심해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소중한 동생이 있어서 행복하다.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도 응원할게. 언니의 출산을 위해 병원 근처에 가야 하는 경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생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내 편이 아니지만 남동생과 가족은 내 편이다. 매우 안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될 수 있었다. 동생 카즈와의 약혼 이야기로 기쁨에 젖고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처럼 나는 다시 동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부모님 집으로 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늘 유쾌한 이모티콘으로 메시지를 보내던 남동생에게는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다. 그는 거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나를 괴롭게 했고 가슴 깊은 곳에 좋지 않은 느낌이 퍼졌다. 나는 이것이 시어머니에게 반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남동생이 수고를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먹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다. 언니, 준비하고 들어주세요. 동생의 진지한 표정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 이해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물음에 남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편 옆에는 낯선 젊은 여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다. 두 사람은 꼭 껴안은 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다. 여자는 20대 중반쯤 되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끝부분까지 윤기나는 웨이브가 돋보였다. 그녀는 눈썹을 다듬고 오버사이즈 재킷과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습니다. 글쎄, 그녀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있어요. 첫눈에 그녀가 남편이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남동생은 엄숙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해 나에게 보여줬다. 영상 속 장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진은 지난 토요일에 찍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온 것도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 속 남편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사진의 각도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까지 닿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여러 번 흔들렸고 웃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스틸레토 힐을 안 신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한 돈이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측만양내 동생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는 그 청년을 재활 기간 중에 만났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시어머니를 병원 정문에 내려주곤 했는데 문 앞에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비와 재활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인. 시어머니와 이렇게 친하다는 사실도 묘한 일이다. 어렵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재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간호사도 나에게 좋은 아내라고 말했다. 진짜 코가 있네. 그것은 비쌌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마치 내 의심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자기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 게다가 남편 노리아키는 갑자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어머니에게 잔디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뭇잎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나는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조사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초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편인 시어머니를 위해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녀를 돌보고 부양했습니다. 그랬다. 내 남편도 이 여자처럼 다정하게 나를 불러준 적이 있을까 싶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름뿐인 아내, 그 현실이 이제 내 눈앞에 다가왔다. 결혼을 앞둔 카즈토는 나에게 불륜탐정 행세를 시켰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나는 마침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팽팽했던 실이 갑자기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잔이 넘친 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언니, 나도 답답해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동생은 떨리는 어깨를 잡고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남동생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카즈토, 내 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항상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동생은 눈물로 촉촉한 눈가를 유지하며 내 결심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은 기보의 재활의 날이었다. 그날 운전을 하던 중 기보는 이기적인 칭찬을 연달아 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기보가 고슴도치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본다. 1mm라도 흔들리는 마음 아니요. 어제부터 기분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재활에 힘써주시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기보는 다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다리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병원에서 재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활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보며 웃으며 대답했다. 기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케인 씨,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평소처럼 활짝 웃으며 말했다. 기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다음에 새로운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이전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나는 달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의료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반대 기보는 그 논쟁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그들이 내가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치료비를 비싸게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름, 아카네 씨. 저는 제 아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노리아키와 나도 당신을 참을 수 없어요. 에아디야, 나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나를 내 속도로 이끌기 위해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기보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다. 이 생명을 보호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수고를 드릴 필요는 없구나 하고 나는 깜빡이를 켜며 중얼거렸다. 그랬어요. 모퉁이를 돌자마자 지난 3년 동안 지냈던 집이 보였다.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 기보가 내리려고 할 때 나는 뒤를 돌아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내일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뭐, 기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나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기보는 당황한 채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아카네 씨,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부모님 집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 아닌가? 그래도 평소처럼 겁이 나지는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단어를 말해보세요. 남동생은 약혼자와 결혼식 장소를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걸 우연히 보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내 동생이 거기서 당신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의료비 때문에 아카네에게 돈을 인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서 이혼하게 해주세요. 남편은 뭐라고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욱 침착하게 계속한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바보이고 편리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부의 유대를 믿고 집에 돌아오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난 그냥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이야. 마침내 궁지에 몰린 남편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토했다. 내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재혼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케일도 매력적이다. 나는 지금까지 받은 돈을 결코 갚지 않을 것이다. 속이는 것이 더 나쁩니다. 나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는 손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사 비용은 꼭 청구하겠습니다. 완고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즉시 의사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다음날 나는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섰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뒤 나는 남은 소지품을 찾으러 시댁에 갔다. 미리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라이딩에 지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랬다. 나는 그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갑자기 바뀌어서 이성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불쌍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몸을 바닥에 비비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청년을 바라보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람이 나한테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면 나한테 돈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울고 있는 것 같다. 생활비 대부분을 내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차갑게 그를 밀어내고 다정하게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빨리 서명해주세요.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제가 엎드려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자인데도 너무 거만해서 당신 같은 마누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남편은 화가 나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의사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좋다. 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부모님 집에서는 불합리한 일로 혼나거나 작은 물건을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아카네, 빨래는 다 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집안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집안일과 일 외에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나는 웃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의 말을 받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저를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그 상황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미쳤다. 그는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이 표면적인 감사의 말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의 무게에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나 제대로 나는 기보를 돌아보며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제가 예전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매일 재활원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기보는 잠시 당황했지만 재빨리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전화가 끊긴 뒤 남편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리가 문에 들어서자 나를 노려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나요?
나는 짐을 챙기면서 위를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젊은 여성과 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잠시 움찔했다가 이내 바로 말을 내뱉고 부인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생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남편 휴대폰으로 옮겼다. 그 직후 옆집 남편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요. 뭐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는 자신에게 보내진 영상을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본 것 같다. 영상의 소리가 방에 울려 퍼집니다. 영상에서 남편은 바람피우는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곧 이혼을 하게 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함께하자. 남편은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동요를 감추지 못하는 듯 했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안일을 하시나요?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울고 있나요? 나는 놀라서 내 뺨을 만졌다. 눈물로 젖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집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담아두었던 감정이 넘쳐서 나는 잠시 울었다. 남동생이 나에게 그의 약혼자 미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카의 부모는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입니다. 미카 씨는 매우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밝고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카즈토, 정말 좋은 사람을 선택했구나. 나는 동생을 가볍게 찌르며 말했다. 남동생 카즈토는 조금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랬다. 미카에게 얘기를 했고 결혼 후에 부모님 집에서 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니 언니는 걱정하지 않고 영원히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형과 미카가 얼마나 사려 깊었는지 정말 기뻤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댁에 있을 때보다 해운 회사에서 행정 업무에 더 힘썼다. 나는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니 안전해요. 집중할 수 있었어요. 평화로운 날들이 돌아오고 있고 나는 점차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화로운 나날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동생은 갑자기 미카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던 미카의 남동생은 깊은 좌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동생은 한동안 설명을 머뭇거리다가 누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에 따르면 미카의 부모님은 교사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모습에 대해 매우 염려한다고 합니다. 유형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호소로부터 저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고의로 시어머니의 다리를 부러뜨려 부상을 입히고 바람을 피우고 친정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미카의 아버지는 그의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리군의 여동생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당신과 미카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요. 남동생은 미카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간청했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냉담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건 내 잘못이야. 나는 좌절감에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미카가 뭐라고 말해요. 바람피운 파트너 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노리아키 씨는 나에게 다가와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하기도 전에 그는 나에게 자신이 결혼했다고 말했고 나는 그가 나와 이혼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에 따르면 전 남편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혼한 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암흑금융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는 빚에 빚을 더해 자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바람을 피웠던 마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그녀에게 돈을 주었지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마리에게 맞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노리아키 씨도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나도 당신 아내처럼 피해자예요. 물론 의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빚에 더해 진료비까지 내야 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 않다. 마리의 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의사 비용은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남동생의 약혼이 취소되고 회사의 거래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처한 곤경에 대해 마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마리는 이를 듣고 깜짝 놀라며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 소문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또한 약혼자의 가족과 사업 파트너에게도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냥 의사진료비 청구서를 취소하겠습니다. 왜 안 돼? 그 간절한 목소리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동생의 행복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불륜 상대였던 마리와 함께 있었다. 집집마다 미카의 부모님과 운송회사의 거래처에 물어봤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전 남편이 했던 거짓말을 풀고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나도 피해자지만 내 아내와 그 가족이 더 큰 피해자다. 저를 믿으세요. 더 이상 아내와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리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그에게 호소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도 왠지 그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훔친 그 사람이 실제로 나를 도와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마리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어떤 질문에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폭로하면서도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가끔 불륜의 증거 영상이 있기도 하고 그는 지팡이 없이 저울을 걷는 영상도 보여주었다. 그는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의 오해도 점차 풀리게 됐다.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신뢰를 되찾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점은 남동생 미카의 약혼이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리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진료비 청구서가 삭제됩니다. 나는 마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진짜였고 참 묘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동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내 말에 마리는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좋은 예의소츠비아쿠 마리의 얼굴은 약간 붉어졌고 눈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 무렵 전 남편 노리아키와 기보는 자신들의 괴롭힘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괴롭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 있었어요. 어느 날 사업 파트너를 방문하던 중 남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보와 노리아키가 출근한다는 소식이었다. 남동생은 그들이 만나지 못하게 조심하고 내 대신 돌봐주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듣자 두 사람은 당장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동생이 상황을 묻자 두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다. 너무 더웠어요. 아무래도 내가 떠난 뒤 기보가 젊은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믿게 만들어 완전히 무력해진 기보는 방심한다. 글쎄, 그 남자는 토지, 건축권, 부동산 등 중요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남자는 기보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그들의 재산을 차례로 훔쳐갔다.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댁집이 팔린 뒤였습니다. 기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라고 외쳤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청년 역시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도망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막대한 빚뿐이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기보와 왜 사귀는지 늘 궁금했는데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를 목적으로 접근한 로맨스 스캠이었다. 기보와 전남편 노리아키는 남동생에게 달라붙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퍼뜨린 거야 씨앗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동생은 위선적인 태도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남편이 한심한 목소리로 나에게 간청했다. 여기 있어요. 아카네, 그건 우리 잘못이야. 제가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화기 반대편에서 기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나를 속이고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너희의 보상이다. 더 이상 밀면 스토커로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위선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두 사람은 경찰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었을 것이다. 내 앞에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작은 샤쿠야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보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성급한 성격이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로 인해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갔다가 결국 넘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으나 쓰러지면서 앓았던 항이증후군으로 인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몸이 되었다고 한다. 전 남편은 재활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기보는 숨을 고르기 위해 애썼다. 분명히 그녀는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기보는 가족을 돌보고 재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아마도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보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전 남편은 체육관에 갇힌 채 계속해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 울부짖고 있다. 라고 한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형태가 바뀌어 지금은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도왔다. 남동생 카즈토와 미카의 결혼식 당일, 나는 화려한 기분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카와 턱시도를 입은 카즈토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때 나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파탄날 뻔했던 일이 기억난다. 기보와 전 남편 사이에 소문이 퍼지자 미카의 부모는 기보에게 결혼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직면했을 때 나는 당황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동생의 실망한 표정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마리와 협력하여 소문이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나는 할 수 있었다. 세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측나는 미카 씨의 온화한 미소를 생각하며 물었다. 남동생이 말했다. 미카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내 여동생의 잘못이 아니야. 내 여동생이 피해자야 그랬어요. 형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나 때문에 중요해. 내가 남동생의 인생을 망친 것은 사실이다.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제가 방금 부모님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동생이 다니는 운송회사의 고객도 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거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속속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나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여 세운 회사이다. 그러다가 그것을 물려받은 동생이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왔다는 것. 웃었다.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편집증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노리메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카는 카즈토 씨의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그의 남동생 카즈토와 미카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동생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거운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나는 동생의 회사를 보호하고 싶어서 계속 영업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소문은 문제의 사람이 전화를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대방에 있을 리가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끊깁니다. 나는 당황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리아키의 바람피우는 파트너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 갑작스런 전화였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노리아키 씨와 교제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노리아키와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다. 이미 의사 비용을 청구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침착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황급히 나를 말렸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때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리와의 관계가 우정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마리는 전 남편과 기보로부터 끊임없이 연락을 받는 것이 걱정됐다. 조언을 들으면서 계속 연락을 하게 됐고 결국 자연스럽게 서로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리에게 경찰에 연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내가 경찰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그들은 마리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것은 꿈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점차 치유됐다. 결혼식장에서 화기애애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동생과 그의 아내를 보며 나도 결혼을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도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언젠가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서로를 배려해주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